이었습니다. 이 양대산맥 두 종목은 참 잘 가는 양상이었는데 나머지 종목들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어떠한 양상이었는지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삼성전자의 라운드 가격이라고 하죠. 200만 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점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계속 이런 식으로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펀드 입장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인 것이죠. 일반 개인들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수급을 볼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잠깐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선물과 관련돼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고요.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쪽으로 갔다는 건데요.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갑작스럽게 오늘 하루 5,678계약이나 지금 현재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주의스러운 것은 12월 5일부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트럼프 랠리에 합류했던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롱 포지션, 순매수 포지션은 근 5만 계약 정도 됩니다. 경험적 최고치라는 거죠. 그 이상 올라간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털어낼 소지가 높다 했던 건데요. 오늘 그 물량 중에 일부가 거의 한 11% 정도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상당히 큰 물량입니다. 이 물량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아마도 삼성전자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방어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이거 약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선물도 매도하고요. 동시에 현물도 같이 매도하고 그 상태로 만 보더라도 상당히 안 좋은 건데 그 상태 만약에 기관까지 거기에 합류하면 이건 상당히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일단 경계 신호로 보고 현재 위험 신호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수급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상당히 중요한 종목들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실적을 현재 유심히 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정신없는 하루였던 건데요. 그걸 일일이 한 중요 종목들을 몇 개 집약을 해서 나열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미없죠.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전에 그거 관련된 우리 시장에서의 실적과 관련된 반응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게 더 유익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순서를 바꿔서 시장의 실적 관련된 특징을 이제 먼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의 관심의 기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추상적인 성장성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뒀었고 바로 그것에 의해서 성장주들이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 최근까지도 있었다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는 가시적인 실적이 눈에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엄선되는 쪽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해보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한 가지 뚜렷하게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역시 종목으로 봤을 때, 판도 측면에서 봤을 때 가치주나 또는 실적과 관련된 수출 대형주, 전통주에 해당이 되죠. 그들 종목들이 성장주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 추세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약 바이오주들이 추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좀처럼 반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약세가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 진짜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전 유동성 장세에서 지금은 실적 장세로 변환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몇 가지 특징적인 섹터에서 그 점을 확연하게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가령 건자재 업체 중에서 한샘만 따로 올라가죠. 오늘은 약간 내려갔습니다만은 그중 한샘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또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 보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만 선택돼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메디톡스, 또 휴질 같은 종목, 또 얼마 전까지 비웍스 같은 종목, 최근까지도 그러네요. 그리고 뉴트리 바이오텍 같은 다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이죠. 실적이 검증되는
그런 종목들이 선택되는 측면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차별화가 되는 그런 섹터도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포스맥스가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뒤를 따라 한국콜마나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 건강 정도인데요. 근데 그 전에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전에 화장품주들이 뜰 때는 이들 종목뿐만이 아니라 에이블CNC나 토니모리나 또는 이치스킨이나 또는 SK 바이오랜드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무더기로 같이 올라갔었던 것이 최근까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현재 그들 종목,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들은 처지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이 선택돼서 그들만 올라가는 극명한 차별화 장세가 그쪽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지나간 실적, 트레일링 기준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지나간 실적보다는 올해 실적 전망의 밝은 종목들이 더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가령 삼성전기나 삼성 SDI는 삼성전기 같은 적자 전환이고요. SDI는 적자 지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좋습니다. 또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금년 실적 전망이 박단한 이유로. 그리고 현재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지만 향후 실적 전망이 약간 불투명합니다. 해서 약간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죠. 향후 전망도 비교적 긍정적이다 하는 점. 오늘 실적이 발표된 현대차나 포스코나 또는 현대제철, LG전자들이 실적이 방금 좀 발표가 됐다는 건데 서로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현대차나 또는 현대제철, LG전자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도 해당이 되죠. 현재 4분기 실적에 저조할지언정 만약에 금년 실적 전망이 밝다면 오히려 그들 종목의 매수 포인트가 실적 악화를 기점으로 해서 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IT주들의 인기 판도가 좀 바뀌었죠. 그 전에는 IT 장비주, AP 시스템이나 테스 같은 종목들이 좋았다는 건데요. 순환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실적과 어느 정도 연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두 가지 서프라이즈가 있었다는 거죠. 반도체. 하지만 반도체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진짜 몰랐던 것,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은 오히려 스마트폰 쪽에서 나왔다 하는 건데요. 그와 관련돼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단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일단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실적인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아주 중요한 종목 몇 개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LG생활건강인데요. 대부분의 웬만한 실적주들은 현재 매출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계속 현재 매출까지도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매출도 증가되고 있다는 건데요. 영업이익이 23%나 20.7%, 물론 4분기만 따진 겁니다. 작년 동기 대비. 그리고 또 매출도 9.7% 증가되는 그런 모습. 연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14%. 그리고 23% 이상, 이렇게 28%나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현재 생활용품, 또 음료 부분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빠른 속도로. 그리고 매출 비중은 약 60%인데 영업이익 비중은 거의 80% 이상 화장품에서 나온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생활용품이나 또는 음료 쪽에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만큼 화장품이 좋다는 건데 단 약간의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PBR, PER이 높다는 거죠. 고밸류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면세점 채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면세점 채널이 약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면세점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숨도 마찬가지,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그 채널이 약화됨에 따라서 향후 실적 전망이 반드시 밝은 것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주가가 실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 것 약간 대별되는 것이 코스맥스라는 것까지 같이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현재 하나금융지주인데요. 보통 영업이익보다는 순이익을 많이 봅니다. 일단 실적이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부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연말 4분기의 특수성 때문에 일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충당금이라든가 기타 구조조정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실적이 좀 나빴던 것 뿐이라는 것이죠. 금년부터는 현재 핵심적인 부분, 핵심 이익,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순이자 마진, 현재 님 같은 거죠. 현재 순이자 마진이 좋아질 것이고 충당금 분들도 상당히 현재 축소되면서 안정화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 웬만한 한기 기업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거나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까지 올라가면 그에 따른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배경, 베이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에서 사실은 현재 전 업종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큰 업종이 현재 바로 은행 섹터, 그것의 지주회사인 하나금융지주 같은 그런 금융지주회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대환유화도 현재 매출은 약간 정체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 지난 2분기 딱 가장 좋았고요. 3분기 때 약간 주춤그랬습니다. 해서 그러한 둔화 상황이 4분기까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했던 건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시 좋아지는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하반기 때 약간 공급 문제 때문에 다운될 수 있다는 것까지 윤곽을 잡아놓고 그와 관련된 특히 대한유화 현재 사업 구조가 가장 비슷한 쪽은 롯데케미칼입니다. 그 다음에 LG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입니다. 범용 석유화학 비중이 높은 순서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